김대호TV의 공탁법 및 법무사 시험 대비 공탁서의 피공탁자란 기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드립니다. 1번 사행위 취소에 따른 온상회복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한 채권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민법 제487조에 따라 수령불능을 공탁 원인으로 하여 피공탁자를 가처분 채무자로 하는 확지 공탁을 한다. 2번 질권의 목적물이 된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민법 제353조 제3항에 따라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질권 설정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공탁한다. 3번 가압류 채무자의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가압류 해방공탁의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다음은 공탁서의 피공탁자란 기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드립니다. 1번 사행위 취소에 따른 온상회복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한 채권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민법 제487조에 따라 수령불능을 공탁 원인으로 하여 피공탁자를 가처분 채무자로 하는 확지 공탁을 한다. 2번 질권의 목적물이 된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민법 제353조 제3항에 따라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질권 설정자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공탁한다. 3번 가압류 채무자의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가압류 해방공탁의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자, 다음은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의 기재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드립니다. 1번 사행위 취소에 따른 온상회복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한 채권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민법 제487조에 따라 수령불능을 공탁 원인으로 하여 피공탁자를 가처분 채무자로 하는 확지 공탁을 한다. 2번 질권의 목적물이 된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민법 제353조 제3항에 따라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질권 설정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공탁한다. 3번 가압류 채무자의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가압류 해방공탁의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자, 다음은 공탁서의 피공탁자란 기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드립니다. 자, 4번 금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음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248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된 금액만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 신청 시에 피공탁자가 있으므로 피공탁자란에 가압류 채무자를 기재한다가 맞는 문장입니다.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틀린 문장입니다. 5번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액의 총액이 피압류 채권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한다. 자, 다음은 공탁서의 피공탁자란 기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드립니다. 4번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음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248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된 금액만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 신청 시에 피공탁자가 있으므로 피공탁자란에
가압류 채무자를 기재한다가 맞는 문장입니다.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가압류에 의한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금액만을 공탁하든 전액을 공탁하든 공탁 신청 시에 피공탁자가 있게 되므로 피공탁자란에 가압류 채무자를 기재한다가 맞는 문장입니다. 5번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액의 총액이 피압류 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한다. 자, 다음은 공탁서의 피공탁자란 기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드립니다. 1번, 4번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음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된 금액만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 신청 시에 피공탁자가 있으므로 피공탁자란에 가압류 채무자를 기재한다가 맞는 문장입니다. 가압류에 대한 공탁할 경우에 제3채무자는 공탁 신청 시에 피공탁자가 있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피공탁자에 가압류 채무자를 기재한다가 맞는 문장입니다. 가압류된 금액에 공탁하는 문장이 나왔을 때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틀린 문장입니다. 가압류 해방 공탁일 때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지만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금액을 공탁할 때는 반드시 피공탁자의 가압류 채무자를 기재한다가 맞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압류 해방 공탁은 제3채무자가 공탁하는 게 아닙니다. 가압류 채무자가 공탁하는 거죠. 가압류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가압류 해방 공탁이라고 그러고 제3채무자가 이중적인 변제의 우려가 있을 때 공탁하는 것을 가압류 공탁이라고 그럽니다. 자, 가압류 결정된 제3채무자가 공탁할 때는 피공탁자란에 가압류 채무자를 기재한다가 맞는 문장입니다. 자, 5번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금액의 총액이 피압류 채권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한다. 자, 이상 공탁서의 피공탁자란 기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참고로 김대호TV 채널 강의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김대호TV 유튜브 채널에 대한 편집과 영상 촬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분은 향후 수익에 대한 안분배당을 같이 하고자 하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대호 교수 강의에서는 매주 3시간 경매 실전 투자반, 공인중개사 1차, 2차 합격반, 법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반 수업을 시작합니다. 김대호 교수 강의를 들으면 경매 실전 투자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적 법률 마인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문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대호TV 채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